네, 여기 저희 사진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사진이어가지고 지우고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북청소학원 교무실장이고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강북청소학원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뒷부분 잠깐 들었는데 제 계획하고 전혀 다르네요. 왜냐하면 일단 일찍 끝내기 싫어하셨는데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 좀 딱딱하게 설명을,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어서 좀 딱딱했었어야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유연하게, 그죠? 저랑 이제 좀 쉽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셔서 일단은 지금 앞에 들으신 부분을 크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입시에 대한 이야기므로 목적지에 대한 안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이런 설명들을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거라면, 이제 저가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 이제 실제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실행 방법에 대한 이제 안내와 소개를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강북 청소를 이렇습니다 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특히 이제 저 수험생이시니까 직접 이제 경험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저희가 과거에는, 지금 코로나 얘기도 하셨고 뭐 마스크 얘기도 하셨지만은, 과거에 이런 얘기들 드릴 때에는 사실은 저희의 비교의 대상 자체가 뭐였냐 하면 타 학원과의 비교를 하면 됐었어요. 사실은 저 학원은 저런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였는데, 요즘은 달라서요, 비교의 1차적인 대상이 뭐가 되냐면 독학을 할 건데, 그죠? 아니면 학원을 다닐 건데, 이 비교도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설명들도 제가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그리고 지겹지 않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독학이 뭐냐, 독학이 되겠냐라는 거에 있어서 독학을 하겠다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독학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은,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가볍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뭐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고1이에요. 고1이고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침 이제 9시까지 학원을 가는 아이예요. 가는 아이인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물 마시러 이제 거실에 나왔다가 이제 요란한 알람 소리를 이제 제가 8시에 들었죠. 저때 일어나려 보는군. 근데 이제 금세 이제 알람이 꺼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일을 보다가, 이 친구가 9시까지 학원을 가려면 한 20분 전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8시 50분,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가는 인사도 없고 인기척도 없어서 방에 가봤죠. 가봤더니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 이제 깨웠죠. 학원 가는 거 아니었어? 그때 이제 서둘러서 이제 부랴부랴 급히 일어나더니, 평소에 저한테 부탁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요즘 애들 뭐 다 그렇지만 이제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주장이 굉장히 큰 센 애인데, 오늘 저 태워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랜만에 듣는 부탁이니까 또 흔쾌히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오늘 아침 출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을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저한테는 특별한 아들인 건 맞는데요,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특별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자란 애도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알아서 스스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장기간을 두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보통 아이예요. 늦잠도 잘 자고, 뭐 시험을 보는데 뭐 공부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망쳐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특별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가 그럼 올해만큼은 내가 이제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위기에 처했으니 올해만큼은 내가 좀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힘들죠, 사실은. 그죠? 특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이미 특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해져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제가 되게 안심하는 건 뭐냐 하면,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그 시간에 이제 최악은 뭐냐면요, 10분 전에 일어났잖아요. 어차피 늦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늦었으니까 오늘 그냥 잠자고 안 갈래, 이러지 않아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보통 그렇게 잘하죠. 근데 재수 시장에, 특히 이제 더 늦은 반수 시장에서, 반수 시기에서는 특별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스스로 특별할 수 없다라면 어떤 특별한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독학보다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장점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꼭 강북 청설이 아니더라도 일단 일정한 규율과 그 시설 내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검증이 된 시설, 검증이 된 학원이 더 좋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상들은 소위 말하는 게 메이저 재수 종합 학원들이 이제 주된 대상이 되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독학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독학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소개드릴 것도 포함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를 한번 좀 고려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 중에 뭐 있냐 하면 선 요약을 좀 하면 그죠?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선 요약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학원들과 재수 학원들은 사실은 메이저 정도 학원들 되면 우리가 소위 알고 계시는 뭐 예전부터 전통 있는 뭐 학원들 있잖아요. 좀 뭐 대성 학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구한 역사를 나름대로 대수종합학원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 한 근 6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되어서 좋은 장점들만 남긴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도 있고 저희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고 비교하였을 때 이런 특징이 저희가 있습니다 하는 큰 세 가지 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세 가지 틀은 먼저 요약을 드리면 공부하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즉 공간적인 측면, 학습 환경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쨌든 우린 대학 가고 공부를 할 거니까 학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적 문제, 즉 수업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나 또 드릴 거고, 또 마지막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입시라는 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아이가 아침에 잘 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수능에서 똑같은 성적을 낸 두 학생이 다른 학교를 가게 되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원서를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관리적 측면 세 가지만 딱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학원에 내가 소속이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반편성이라는 걸 받게 되죠. 반편성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다섯 유형의 학생이 있을 때 A 학생은 B 학생은 C 학생은 우리 한 과목을 응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탐구를 뺀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똑같은 등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학원에 가면 한 반에 소속될 거예요. 이거는 종합반의 문제가 아니라 단과나 인강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등급 학생이 와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해서 1등급이 됐어? 또 혹은 또 다시 4등급인 친구가 와요. 좀 공부를 좀 많이 부족했구나.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 라고 물어보면 공통으로 모 선생님의 인강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건 선생님의 잘못은 아닐 텐데 뭐냐 하면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은 어떻게 내 학생들이니까 다 골고루 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도 어떻게 돼? 이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니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수업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등급과 4등급이 학원 다녀보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인데 4등급 친구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4등급인데 1등급 친구랑 같이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그 수업에 전체가 만족스러운 수업은 절대 불가능하겠죠. 1등급이 만족하는데 어떻게 4등급이 만족해? 4등급이 만족하는데 어떻게 1등급이 만족해? 분명히 부분적으로라도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바라본 이제 반별 수업 혹은 대상을 나름대로 나눠 놓은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보시면 A 학생, B 학생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A 학생은 3등급, 평균 3등급, 수학은 5등급이거든요. B 학생은 국어랑 영어가 약하지 수학은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 한 반의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볼 땐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요즘에 좀 학원들이 뭘 하냐면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수학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이니까. 혹은 저희는 과목별로 수업을 편성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똑같이 수학만 봤을 때, 자, 일단 기준은 수원, 수투, 뭐 학통도 있고 기하도 있지만 미적을 제일 많이 하니까 수원이 37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수투가 37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적이 26점이 돼서 합이 100점이 되는 건데, 자, 똑같은 수학 80점. 그럼 얘는 또 다 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성적인 수학 정말 똑같잖아요.
그죠? 원점수 자체가. 그런데 알고 보면 자, 당연 두 학생만 비교해 볼까요? 두 학생만 비교해 보더라도 A 학생은 자, 수원 AB 학생의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혹은 자, BC 학생의 비교를 하면 수원은 정말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알고 보면 같은 80점에 나온 이유 뭐냐면 수투나 미적을 보면 B 학생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한 반에 앉아서 그잖아요. 80점이니까 수학에 어떤 80점 대상을 놓고 수업을 하면 자, 저 C 학생 어떻게 했어요? CD 학생 어떻게 했어요? 수원 시간에 너무 재미없잖아요, 나는 다 맞는 경우인데. 거꾸로 요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B 학생은 나는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개념이 필요한데 80점 그죠? 37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을 들으려면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좌 자체가요. 지금 받으신 것 중에서 아버님 가지고 어머니 계신 그 한번 강좌 안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첫 페이지 한번 살짝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그냥 예, 어머니도 거기 많은 거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머니 맞으시고요. 어머니 맨 밑에 있으시네요. 거기 맨 밑에 있으시고.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시면 맨 첫 페이지만 열어보시면 시간표가 막 있잖아요. 월화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반이 없어요. 저희는. 그죠? 반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안을 세어보시면 총 103개의 강좌가 저희가 이제 6월 26일부터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페이지 조금만 더 넘겨보실까요? 그럼 이제 오렌지색으로 있는 게 핑크 지나서 오렌지색 보면 수학 파트가 나와요. 수학이지 제가 수학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너는 몇 점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맨 상단에 보시면 수학 만점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서 뭐 개념을 좀 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최고 난이도의 킬러 수업만 다루는 수업이야. 이거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애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보시면 수원이라고 있고 심화, 실력, 개념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잠깐 화면 보시면 자, 똑같은 80점이지만 자, 분명히 A, B, C 학생은 수원에 같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C 학생은 수원을 만점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심화를 들어갈 거고 같은 80점이지만 B 학생은 수원 취약자이기 때문에 수원 개념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수학이 몇 점이냐도 저희가 볼 땐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 각 과목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국어 같은 경우에 똑같죠. 언매나 화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문학과 독서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작 선택자야. 화법과 작문 선택자인데 화법과 작문을 나는 다 맞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그 수업이 화작 수업이 필수 수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일주일에 몇 시간씩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화작 수업은 미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너는 어느 반 어떤 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들어라라는 의무와 필수가 저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저희가 지금 한 550명 정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550개의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서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상담을 드려보다면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수업도 많은 것도 좋고 이렇게 잘 나눠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럼 과연 우리 아이가 잘 선택해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대안은 다 마련되어 있으니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자, 우리가 또 단과를 들으면 난 이걸 듣고 싶은데 들을까 말까 왜냐하면 비용이 또 추가되는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필수와 의무도 존재하지 않지만 수업의 개수와 비용 간의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놀이공원 가보시면 애기들 어릴 때 갔었잖아요. 그렇죠? 가면 자유형 이용권이라는 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안 타거든요. 사실 놀이공원 안 좋아해서. 근데 또 저희 애들은 막 미친 듯이 타잖아요. 그렇죠? 같은 비용 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 이제 저희는 이 100% 맞춤 수업에서 수업의 선택이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뭘 걱정하지 마시냐면 그럼 선택권을 주면 혹시 우리 아이가 수업을 빼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저희의 선택은 듣다 안 듣다가 아니라 듣되 어떤 것들을 들을 거냐의 선택이 주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학생들의 수업의 선택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워낙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보통은 너희 수업 왜 수업을 공부를 안 하니 수업을 안 듣니가 아니라 너 수업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 조절 좀 할까? 이게 오히려 더 큰 저희들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 좀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 드려야 되는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학습 전략, 나만의 시간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나만의 시간표라는 게 뭐냐면 무슨 반 시간이 아니라 김계동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전략실장님이 김계동이면 저희는 김계동 시간표가 개인적으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시간표 따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학습에 대한 관리를 이제 따로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4시즌 그죠? 4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6개의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월 달에 보통 모든 학원들이 정규반을 개강하는데 그 전에 프리시즌이 사실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이 끝난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수능이 끝났다 하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결과가 같아도 똑같은 성적을 받아도 서로 다른 대학을 갈 건데 저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트 시즌이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희 강북청소년에 재원하게 되면 우리 올해는 11월 16일이 수능이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 그럼 저희는 11월 14일까지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의 관계의 끝은 비용은 그때 추가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의 끝은 의 학생이 대개 자녀들이 혹은 학생이 입시를 마무리하는 2월 달까지 저희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시즌은 총 4개의 수업 시즌과 총 6개의 시즌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맞춤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표를 내가 짤 건데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되냐죠? 계시니까 학생 내가 말 시켜도 괜찮을까? 좀 그런가 불편하신가? 뭐냐 하면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그럼 내가 과연 수학이 몇 등급인 건 아는데 수어는 수투는 미적은 혹은 확통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 하면 학습 성취도 평가라는 걸 해요. 그냥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한 테스트를 저희가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 시험지에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수학이면 수원, 수투, 미적 분리되어서 분리한 중에서도 수원이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나누어서 그 안에서도 상중하 나누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국어, 수학, 영어가 공통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학생들도 궁금하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약하거나 점검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과 학습에 대한 성향도 조사할 건데 결과물을 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담임선생님의 조언과 코치와 이 성적에 대한 데이터 값과 그리고 개인에 대한 성향,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이 모두 다 결합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시간표 자체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겨요. 자, 보면 이 친구는 우리가 국어 점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어는 문법만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문법은 다 맞아버렸어. 근데 문학 독서는 좀 약해. 수학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학은 수원은 정말 잘해. 다 맞았어. 근데 수투나 확통은 약해. 그래서 이 안에 시간표에 보시면 이 친구는 국어 문법 수업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뺐으니까 문법을 영영 안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 또한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학도 수원은 심화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듣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투는 아니잖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난이도의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구성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저희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논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술도 경험이 없어서 논술 쓸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규 수업 안에 논술도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멘트들은요 보시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저희가 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어떤 글들을 써주기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한 건데요. 뭐 강북청소학원의 좋았던 점 중에서 당연히 선택 수업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엄청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학원들도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은데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불가한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겉하게 흉내만 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의 수업 시스템은 지금 다른 어느 학원에서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청설학원에서만 실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있어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전체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해요. 자, 시간표를 짰어.
내 결과도 보고 담임선생님 추천도 듣고 해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족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듣고 나니 이 수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거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수학 파트 아까 펴놓고 계신가요? 잘 보시면 수원 실력에 보면 A, B, C가 있어요. 근데 A, B, C는요. 그건 난이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라 뭐다? 선생님이 달라. 그럼 똑같은 난이도의 수업이라도 풀이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설명 방법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가 고려된 게 저희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참여하고 나서 수업 시간표 작성 후 일주일간 저희는 뭘 가지냐면 공통으로 수강 정정 기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했으나 이 수업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로 정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큰 장점 하나 더 추가드릴게요. 여기 보면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지금 시즌 3 이게 열리게 될 수업 103종인데 시즌 1, 2를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강좌들이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싹 다 영상을 녹화해요, 저희가. 그리고 모든 수업들을 학생들에게 다 무한으로 이제 저희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문법 선택 안 했잖아요, 그 친구가. 근데 문법 선택을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특정 단원만큼은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들 수업 잘하시니까 이해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보면 또 그 기억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들을 그대로 내가 다시 영상으로 복습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이제 반수반이시니까 어떤 게 아주 많이 도움될 거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6월이 될 때까지 놀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수업을 학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에 툭 들어와서 반수반을 위한 수업 근데 반수반을 위한 수업을 한다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부터 해드릴까요? 개념부터 해드릴까요? 6월에 맞춰드릴까요? 그렇죠. 저희는 그 수업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긴 한데 나는 이 수업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분이 과연 2월부터 수업하신 것들 내가 쭉 들어보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수업들뿐만이 아니라 올해 2월 달부터 저희가 정규반이 개강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수업들을 싹 다 영상을 제공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학생들 이미 다 제공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반수반을 위한 특전이 아니라 저희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간표를 개인에 맞추어서 짜고 수업을 실제로 참여하여서 만족도를 체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수업은 정정을 하여 완전한 만족스러운 수업을 구성하고 그 수업 자체를 또 뭐하고 모두 다 영상으로 제공하고 그래서 무한하게 복습 혹은 이전 수업들을 모두 다 내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사실은 근데 전 과목을 이렇게는 못합니다. 수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취약한 과목이 특정하게 있다라면 괜찮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영상 가지고 지금 5개월치를 따라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청솔학원에서만 이제 구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라고 이제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려도 충분하죠. 좋은 장점 맞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저희 현재 이제 강북에 출강하고 계신 선생님들 이제 얼굴 이렇게 모습들인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상담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학원이 아니라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어느 학원의 저희가 단과 학원, 단과 시스템과 종합반 시스템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단과는 왜 고민하세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왜 잘 모르면 저 모르셔요. 저 영어 강의 하고 있거든요. 저를 만나기 힘들죠. 왜냐면 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수를 해야 저를 만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고3들은 저 못 만납니다. 고등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얘기 있을 수 있지만 입시 강사로서 저희들 강사로서 이제 강사들의 이제 시장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 구조는 초, 중, 고 저희는 이제 입시, 그죠? 입시 이게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계신 이 몇몇의 하나하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뭐냐면 웬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지역에 1등을 하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올 자격 기본 조건이 된다. 그들 간에서 또 경쟁을 해서 이제 저기서 강의를 하시는 거고 해마다 1년에 몇 번씩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등학교 때 보내놓으셨던 어떤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그죠? 어떤 그 지역 학원들의 어떤 단과 수업과 저희의 수업의 퀄리티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유명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희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아니죠. 저는 제 아들이 고1이잖아요. 전 영어 강의 한 사람인데 저희 아들은 영어 학원 다녀요. 제가 있는데 그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내신은 할 줄 몰라요. 내신 문제를 풀 줄 모르는 문제는 맞출 수 있죠. 100점 맞출 수 있는데 설명할 수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가 시험 범위이고 이런 부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만큼은 그죠? 우리 이제 수능 준비하는 거니까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좋은 라인업을 만나는 건 사실은 거의 힘들 것 같다. 그 이유 나중에 또 하나 설명드릴 그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강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제가 이렇게 좀 전자기기가 저를 거부하는 현상이 조금 있어요. 저는 친해지고 싶은데 이 전자기기들이 저랑 좀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리면 좀 실례인가요? 예. 또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그냥 요거 이제 잠깐 좀 치료 좀 받아야 되니까 치료받는 동안 이제 다른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강의 그럼 이제 나왔네요.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그럼 청솔학원, 하이퍼학원, 청솔학원은 다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강북보다 강남이 더 좋은 거 아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강사 선생님들께서 저 같은 특별한 저는 이제 이 학원의 교무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원 전체적인 운영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지만 출강하신 선생님들은 저는 이투스 안에 교육 내에서의 전 지점을 순환 출강하세요. 그러니까 강북 좋은데 강북 분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강남 가고 싶어. 예를 들면 강남에 갔더니 같은 선생님이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를 이제 이따가 담임 선생님 설명드려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수업도 잘 들었는데 질의응답도 잘 돼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단과에서는 좀 힘들어요. 선생님들 수업하고 가버리시니까. 인강은 뭐 더 힘들어요. 글로 질문하는 건 더 힘들죠, 사실.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도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교무실에 보면 사실 교무실 좀 산만해.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월요일 날 1교시에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수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강이 생겼어. 그러면 그 시간에 교무실은 열려 있어요. 질문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찾아서 선생님 저 질문 쓰기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바로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복도에 이렇게 패드들이 막 걸려 있어요. 벽에 보면 그 패드를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마치 그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뭐 예약하는 것처럼 예약 시스템이 있어. 딱 터치만 해버리면 선생님 질문 있어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 시간에 그 선생님은 학생을 위해 대기하고 계신 시간이 또 존재해요. 근데 또 선생님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가벼운 질문도 하고 싶거나 과연 정말 여기에서 학원을 다니면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하면 당연히 강북청솔 출신의 좋은 대학을 간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멘토 시스템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4시간은 아니겠다. 그죠? 아침에 등원하여서 하원할 때까지 늘 상시적으로 상담과 질문이 또 가능한 게 또 저희 장점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수업을 시간표에 맞춰 하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뭐 있냐? 혼자 했을 때 어려운 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혼자는 뭐가 혼자냐? 공부도 혼자 앉아서 하는 것도 혼자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을 얼만큼의 비중으로 혹은 어떤 책을 사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게 다 일일이 내가 혼자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냐 하면 종합반의 장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거죠. 왜? 시기에 맞도록 시기에 맞는 컨텐츠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와만 주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다 우리가 재수생이라고 반수생이라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도 당연히 저희가 제공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공백이 좀 있어서 개념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저는 성적이 어설픈 3, 4등급에 걸쳐 있어서 킬러는 좀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수업만 그런 게 것이 아니라 자, 이투스 자체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체의 컨텐츠도 너무너무 많지만 심지어 외부에 좋다고 평가되어지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이감이나 한수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들여와서 그것들을 모두 다 내 성적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에 맞게 컨텐츠가 배부된다는 거죠. 너는 우리 학원 다니니까 이 정도 성적은 돼야 되니까 무조건 이 컨텐츠를 풀어 이게 아니라 너의 성적은 이만큼이니 일단 여기에 너에게 맞는 걸 풀어. 컨텐츠 자체도 맞춤이다라는 거 말씀 한번 또 드립니다. 그렇죠? 네, 좀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맞춤 학습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수업 내기였다 이제 바뀌어요. 관리 얘기로 바뀌는데 요 전략 담임이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종합학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합학원 학교랑 굉장히 닮아서 저도 이제 제가 대입반 입시학원 저는 처음에 제가 1999년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됐죠. 그때는 사실은 저 불법으로 학교 졸업하기 전에 불법으로 이제 강의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동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큰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해서 2007년도에 이제 입시 학원에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꽤 오래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담임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저도 원서 꽤 씁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니까 종합학원은 그런 거예요. 학교처럼 우리 담임 선생님 무슨 과목 선생님이시란 말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기 힘든 시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수업을 하러 또 외부에 나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강남에 가도 만나고 뭐 분당에 가도 만나는 건 뭐냐 하면 야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일주일에 막 2, 3일이 막 사라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강의에만 집중하시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전략 담임 선생님들 입시 컨설팅 전문가들로 강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구 혹시 거주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도봉구청에서 진행하는 이거는 관공서장님이죠. 에서 진행하는 입시에 관한 설명회는 저희가 이분들이 진행하십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쉽게 말하면 관공서에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시고 또 이제 우리 고3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이렇게 유력 컨설팅 원서 쓰려면 뭐 큰 돈 내고 이제 받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진행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을 어쩌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게 되고 자, 뭐 학생들 관리를 해주는 학원들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과 어떤 면담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보통 하죠.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 의무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의무인데 근데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학습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생활에 대한 관리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입시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고민에 관한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략 담임 선생님들의 존재로 인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북에서 수업을 하시고 화요일은 강릉에 수업을 하시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대신 이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언제? 저녁에 9시까지 계신다. 8시 반까지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때까지 필요한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저도 실감하는 건데 저 애들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뭐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인해서 뭐 우리 애가 뭘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써서 보내주시고 뭐 어떻습니다.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근데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애 보내는 학원에 좀 불만 중에 하나 뭐냐면 시험 망쳐 왔는데 학원에서 왔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 나중에 저도 학원에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또 이게 우린 또 같은 또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그것 좀 불만이거든 사실은. 근데 저희는 뭐냐면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에게 카톡이 갈 거예요. 카톡 이제 뭐 애가 잘 지내면 이러고 애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디 나오나 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주간학습 분석표라는 걸 보내드릴 거야. 이건 학생도 궁금해야 돼. 뭐냐 하면 매일매일 저희는 체크해요. 매일매일 체크해서 주간 분석을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 A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어떤 과목을 어느 비율로 공부를 했는가. 오케이? 그러면 그 공부한 양이 그러면 그게 정말 만족스러운 양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 강북청소년에 재원하고 있는 타 학생들과의 비교를 하면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가. 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나는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혹은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혹은 또 학원에서 아까 컨텐츠 보여드렸는데 많은 테스트들이 이루어질 건데 이 테스트를 성실하게 참여하고 여기에 개선 및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말로 주절주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당연히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 50시간을 공부했는데 옆에 친구는
70시간을 해버린 거죠. 자극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과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과도 매주 공유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카톡 매주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아이가 이번 주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 역시 조금 양이 부족해졌네. 뭐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공부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플래너죠. 그러니까 혼자 이거 힘들잖아요. 플래너를 써서 하루의 계획도 세우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학습의 중요한 부분도 점검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 만난다 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잘 점검이 되었고 뭐야 오늘은 지난주에 아파서 결석했더니 아무것도 못했네. 집에서는 요 정도밖에 못해. 이게 다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케이스는 당연히 과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 차이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공간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앞에 뒤에는요. 타 학원들이 모방을 하려고 하는데 모방이 안 되거나 겉기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저희만의 장점이었었는데 얘는 사실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형 학원들 뭐 대성학원이나 이런 데 가도 이게 조금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강의하는 공간 이 8층은 다 강의동입니다. 8층에서는 강의만 열려요. 그럼 이제 이 건물 6층에 가시면 6층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건물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6층 전체가 독서실이고 500명이 한 변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이니까 지정좌석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지정좌석이고 사물함 있으니까 다 놓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학교든 학원이든 보면 반이 형성되면 요 교실이 이제 보통 학원도 요 교실에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침에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같이 있는 거야. 뭐 한 30명, 40명 되는 학생들이. 당연히 금방 친구 되죠. 그죠? 뭐 서로 이제 뭐 자도 허용하고 좀 떠들면 그냥 눈치 주고 말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옆자리에 있는 학생이 내 반인가? 아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목 형성, 그죠? 친구 사귐이 사실은 좀 저희는 거의 불가능한 힘들다. 원래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좀 힘들고 또 이 안에는 뭐냐면 저희 학생 지도를 전문으로 학생 지도 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액션 캠 이렇게 달고서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졸면 깨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막 이렇게 예전처럼 혼내는 건 아니고 요즘 학생들 뭐 인권교육을 다 바꿔가지고요. 저희 강압적으로는 못해요. 예전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안 좋은 얘기고 드리면 안 되는 비밀 얘기긴 하지만 녹화되고 있는데 그지? 체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학원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권고하고 계속해서 10번 자면 10번 깨웁니다. 저희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공간이 면학 분위기로 어느 학원에 가도요 저 독서실 있던데요 저희가 잘 되어서 정착하여서 지금 그 학원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돈 있는 학원들은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전략 담임 선생님들, 전문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에 대한 강좌의 구성, 100개 이상의 강좌의 구성 이거는 따라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이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실현된 학원은 없다. 저희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면 저희가 이제 요즘 세월이 좋아졌죠. 그래서 아침에 학원에 오면 딱 카드 태그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문자 띠링 갈 겁니다. 등원하였습니다. 나가면 이제 띠링 카드 하면 하원하였습니다. 너 지금 학원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뭐 이런 거 학생은 안 좋겠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뭐 중간에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공간이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죠? 그래서 외출이나 조퇴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임의로 절대 불과하고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며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부모님들께 전화 드릴 거예요. 부모님 맞아요. 예, 보내주세요라고 허락을 하시면 저희가 조퇴 시스템에 의해서 외출 시스템에 증이 발급되어지고 학생들이 찍고 나가면 또다시 메시지 갈 거고 띠링 뭐 외출하였습니다. 띠링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거 집에 있으면 뭐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것만 스마트폰이 요즘 문제죠. 그렇죠? 저희는 일단은 학원에 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 내고 폰 내고 마지막에 가방 다 사서 집에 가기 전에 폰 수거해 이제 본인이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뭐 저희만의 시스템은 사실은 아니에요. 학원들 다 이 정도는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전문적인 학생 지도라는 건 뭐냐면 학생 지도 선생님 따로 계시고 이게 뭐냐면 핸드폰 수거함이에요. 맨 좌측에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자기 자리가 있어. 핸드폰 자리도 누가 빼가면 이 자리 비었어. 외출한 거 아닌데 오늘 학원 오는데 왜 없지? 이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 이게 뭘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션
그냥 지도선생님도 이렇게 가슴팍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아닌데요 이런 말 발뺌할 수 없도록 그죠? 이게 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학습 시스템은 자 이렇게 되는 건 저희가 이제 평일은 10시까지 의무적으로 진행하고요. 토요일은 6시까지인데 10시까지 더 할 수 있어요. 그 일요일은 의무는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지만 학원은 개방해 놓을 테니 대신에 막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 지정된 시간에 들어와서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공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라는 거고요. 셔틀버스 이제 운영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뭐 집이 양주까지도 가요. 멀리는 양주까지도 가고 뭐 성북구까지 다 가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통학은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체력 소모가 되게 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밥도 이제 여기서 먹어야 되겠죠. 저희 이제 급식의 장점은 2층에 저희 건물 2층에 보면 조리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배달 오는 음식이 아니라 직접 밥하고 국 해서 바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도 마시면 또 건강상의 문제도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업체가 와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있었냐면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저희 이제 개선됐으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저 노원역에 있는 뭐 큰 학원 있잖아요. 거기랑 비교를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상담 딱 들어가면 모집 상담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밥은 일단 거기가 맛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밥 맛있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저희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몰라 걔네가 떨어진 건지 우리가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아 훨씬 더 좋아져. 그때 만족이 나빴던 게 아니라 몰라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음식 소문이 많이 왔어서 저희가 좀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좋은 시설에서 깔끔하게 음식 잘 나오고 다 식단 미리미리 저희가 공개하고 있으니 이것도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아침에 등원하면 저 왔습니다 태그하고 폰 제출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출석 점검하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다 다르죠. 개인마다 누구는 수업 가고 누구는 자습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귀가하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라는 건 이제 일이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혼자 하지 않음으로써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종합반의 장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이제 일단 1차적인 끝났어요. 거의 뒤에는 정말 짧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정리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는 어떤 점이 다른 학원보다 좋습니까? 첫 번째 다른 지금 이미 조금 따라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는 대신에 뭐였냐면 역사가 있는 독서실이 있죠. 이제 막 연습 삼아서 어떻게 운영해볼까 시험하거나 이제 막 탄생한 독서실이 아니라 이미 많은 좋은 결과들 많은 훌륭한 선배들을 배출해낸 역사 있는 독서실 그 관리 그러니까 시설은 따라할 수 있으나 노하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노하우를 갖춘 독서실 공간적인 측면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거 이건 아직도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강좌에 대한 부분 시간표를 맞는 걸 구성하고 심지어 시간표를 정정을 하려면 근데 예를 들어 대체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정정을 했는데 그놈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정도 되는 수업 구성이 돼야 정정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 강좌를 이렇게 싹 다 영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거는 정말 독보적인 저희만의 시스템이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관리의 주체인 담임선생님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쏟을 수 있는 시간 및 에너지가 다른 학원들과는 달라. 왜? 다른 학원들의 담임선생님은 반은 담임이지만 반은 강사시기 때문에 어쨌든 담임으로서의 역할은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몸으로, 나 하나의 시간과 에너지로는.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들은 온전하게 학생들의 담임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계시므로 당연히 전문적이고, 그죠? 에너지 당연히 훨씬 더 크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게 큰 세 가지 장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정말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높은 성적대를 위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게 있냐 하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그죠? 일단은 이런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아까 보신 거 아까 만점 프로젝트 보셨잖아요. 수학같이 그런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독서실 보셨잖아요. 6층. 근데 사실은 이제 5층에 내려가시면 요런 좀 딱 봐도 작잖아요. 그렇죠? 80석 규모의 독서실 2개가 더 있어요. 전용관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혹시 자녀분들 혹은 학생에 해당되시면 요건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기는 현재 마감이에요.
저희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반에 해당되는데 오시면 저희가 6층에 500석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 별도의 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섹션을 좀 구분해내서 따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잘 나가진 않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리가 비면 선착순 순번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자리를 이제 저희가 바꿔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오면 절로 바로 못 들어가나요? 네, 죄송하지만은 저기는 현재는 마감이에요. 근데 6층도 또 그 나름대로 훌륭한 시설과 또 좋은 면학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분 상의 문제가 사실은 좀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별한 컨텐츠나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 사실은 얼마나 다 똑같이 물어보죠. 얼마나 오르나요, 그잖아요, 뭐 사례를 보여드리면 되죠. 이게 이제 강북청소년 재원생들이 이제 얼마나 성적이 오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른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점수가 아니라 100이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죠. 100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도 물론 얼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수능이 참 객관적인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입시를 준비하나요? 라고 지금 여쭤봤을 때 어머님들 그 지금 이제 해당되는 아이들 애 가졌을 때 태교하셨잖아요. 태교할 때 우리 무슨 태교하냐 하면 인성 좋아진 태교 잘 안 하죠. 무슨 태교? 머리 좋아지는 태교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물론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애가 빼어나지 않는 걸 보면 효과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덕분에 이 중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입시를 위해서 사실 뱃속부터 준비해요. 유치원에서 수학 영어를 배워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죠. 이 이유는 입시 때문인 게 아주 크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정말 딱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지어 버리지 않아요, 수능은.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더더욱 있고 근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날 당일의 컨디션이 잘 좋지 않아서 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요 뭐도 하냐 하면 그런 것도 안내할 거예요. 수능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수능 전날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수능 당일날 싸가야 되는 간식 알고 계세요? 어머니도 그 작년에 수능 때 도시락 사주셨잖아요. 도시락 사지 마세요. 사랑으로는 좋은데 그 시험 보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영양가 너무 풍부하고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엄마는 우리 시험 잘 보라고 정성껏 도시락 싸줬는데 그 도시락 먹고 탈나는 수가 생겨요. 여기에 분명 그런 아이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전략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국어 시험 전에 수학 시험 전에 저는 그래요. 이거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더 클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때 취식해야 되는 간식의 종류도 시간마다 다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 안내를 할 거고 요걸 보시면 뭐냐면 이게 38.7이 뭐냐면 그러면 이만큼 올랐는데 얘네들이 점수로 이건 100분이에요. 국수탐. 100분위로 얼마 300점 만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300점 만점에서 애계 38.71인 것이 평균인데 애계가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볼까요, 이 친구? 애초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죠. 274점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얘는 만점을 맞아봤자 20점 정도 오르는 거냐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성적이 더더욱 더 향상되어서 의대 갔네요, 그죠? 서울대랑 의대 가고. 바로 작년도 우리 학생들 반수생입니다. 인 경우 요런 케이스가 조금 더 현실적인가요? 이 친구도 뭐 아주 정말 흔한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3 이렇게 많이 깔고 와서 수학의 특징이 물론 있어서 좀 특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다 극복해서 이게 안타깝죠, 사실은. 어머니 볼 때 이게 다 1111이잖아요, 그렇죠? 다 1111인데 그럼 어디 가야 돼? 서울대 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본인 학생이 뭐냐면 이렇게 오를 줄 몰랐겠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안 한 거야? 투를 안 했단 말이야. 작년 서울대 가려면 투가 필요하잖아요. 이만큼까지 올려올지 나도 몰랐던 거지. 근데 성적 이렇게 받아버린 거죠. 서울대를 못 간 거죠. 그럼 의대 가면 되잖아요. 의대는 또 안타깝게 못 가요. 5일인데 등급 꺾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일부를 들으신 거예요. 앞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요 성적 내용 잘 들어보시고 여기서 좀 더 깊이게 들어가면 5월 1일인데 99, 97, 95인데 의대를 못 가? 네, 못 가요. 이 성적으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성적이 나오는 최상의 선택을 한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뭐 얼마 향상된 거예요? 보세요. 3, 4, 3, 화학 7로 와가지고. 그죠? 안 했죠? 과목을 바꾸어서 어떻게? 성대 갔단 말이죠. 반수생이란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이제 뭐 잘하는 친구 잘하는 건데 이 친구는 사실은 반수생이 아니고 저 정규반 다녔던 친구예요. 인데 보세요. 국어 5에서 그지 않죠? 결국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정도 향상들이 뭐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례가 되니까 아주 극적인 향상에 속하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되지 말라,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선생님들 감사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써준 케이스죠.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은데 재원생 후기가 저희 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다 나와요. 또 있고 심지어 드물지만은 부모님이 써주시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내서 너무 좋았고 좋은 결과까지 나와서 좋았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건 이제 풀반수 이제 이미 좀 시기가 좀 지나서 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약 정리를 하자면 혼자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혼자 하려면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교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또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쫙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혼자는 좀 힘들죠. 또 있지만, 내가 얼마나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듣느냐에 대한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가 제일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시험을 잘 보고 와서도, 왔다 하더라도,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원서를 쓰냐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수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보내놓으시면 2번 정도 오셔야 돼요. 수시 쓸 때도 오셔야 돼요. 어머니들도 오셔야 돼요. 학생 혼자 막 멋대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과 같이 원서 쓰고 향후의 계획도 같이 짜야 되는 거. 이게 다 관리의 일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고, 뭐 나머지 부분들 뭐 관리를 잘합니다. 잘하죠. 그죠? 예. 뭐 수업이 선생님들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뭐 책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제가 좀 아까 드렸던 세 가지 특징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특징이라 제가 소개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다 일주일 남았죠. 6월 26일 날 이제 반수반이 개강을 하는데, 저희는 반수반을 위한 수업이 따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수반이라고 성적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수반이지만 나는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으면 당장 심화 수업을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반수반이지만 반수반이어서 나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 그러면 기본 수업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과목간 편차가 심한데 반수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들으면 돼요. 앞에 나간 부분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본 거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 되게 빨리 하려고 한 건데 설명 잘 됐을까?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니까. 왜냐 원래는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질문 있으면 이제 원래 더 많이 오시면 이제 제가 질문도 따로 받고 하는데, 그냥 이게 정말 여담이에요. 오늘 제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초혼이야 초혼인데 그래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시간이 많. 지금 한번 또 궁금한 사실 다 비슷하시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셔요? 언제든지 오셔도 이제 저도 있고 더 원장님도 계시고 앞에 일부 설명하셨던 전략 시장님도 계시고 저희가 늘 열려 있으니까. 근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반수반이니까 반수반 개강날 안 오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원이라는 건 어쨌든 새로운 학원뿐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곳에는 뭐가 필요해? 항상 적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학원에 오면 처음에 한 일주일은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화장실도 못 찾아갈 거 아니야. 그냥죠. 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선생님들 어떤 분들이야? 저희는 또 좋아요. 왜냐하면 다 일일이 들어보는 게 아니라 영상 다 있으면 영상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파악을 하는 데만 해도 일주일은 충분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반수반 개강 때 오셔도 상관이 없지만 조금 땡겨서 나는 좀 적응을 먼저 좀 시켰으면 좋겠어. 학생의 의사가 물론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요 반수반 개강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분 원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학생들이 100분 수업을 듣는데 한번 견뎌봐라. 어머님들도 뭐 이런 얘기 더 오래 110분 견디셨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예,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든 방문이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